귀지는 파야 할까? 귀 청소의 진실과 오해. 지금 이 순간에도 귀에 면봉을 넣고 계신가요? 잠깐, 그 손을 멈춰주세요. 70년 동안 매일 해왔던 그 습관이 실은 귀를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귀 건강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귀지는 왜 생기고 어떤 역할을 할까? 먼저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귀지, 정말 더럽고 불쾌하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귀 더러우니까 파라고 하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죠. 하지만 이 귀지가 실은 우리 몸이 만들어낸 완벽한 자연 보호막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귀지의 정식 명칭은 이구라고 합니다. 이 이구는 외이도 안쪽 3분의 1 지점에 있는 이구선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놀랍게도 이 작은 분비샘들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귀를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마치 충성스러운 경비원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귀지가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해 보일까요? 사실 이게 바로 귀지의 천재적인 설계입니다. 귀지는 약 60%의 각질세포와 머리카락, 그리고 40%의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알코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만들어내는 끈적한 질감이 바로 먼지와 세균을 잡아내는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귀지의 산성도입니다. pH 4에서 5 사이의 약산성을 유지하는데 이는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천연 항균제처럼 작동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귀지에는 리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 조절이에요. 귀지는 외이도의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서 너무 건조해지거나 너무 습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치 고급 가습기처럼 말이죠. 이런 이유로 귀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외이도염에 더 자주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95%는 습성 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서양인들의 건성 귀지보다 더 강력한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끈적끈적해서 더 불쾌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더 우수한 방어막인 셈이죠. 귀 청소 자주 하면 오히려 해롭다. 그렇다면 귀 청소는 정말 해롭기만 한 걸까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귀 청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면봉으로 귀를 파셨다고 합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신념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귀가 가렵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더 열심히 파셨죠. 그럴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고 결국 외이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귀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외이도의 피부는 독특한 성질이 있어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귀지와 함께 먼지나 세균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어냅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작동하는 거죠. 이 과정은 보통 2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귀 안쪽에서 만들어진 귀지가 서서히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도중에 만나는 모든 이물질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자연의 시스템이죠. 그런데 우리가 면봉이나 귀이개로 자주 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연스러운 청소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지가 고막 근처에 단단하게 뭉쳐서 이구전색이라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자주 파게 되면 외이도의 보호막인 귀지층이 사라져서 세균이 침입하기 쉬워집니다. 이때 생기는 가려움증 때문에 더 파게 되고 그러면 더 가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권하는 귀 청소 빈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것도 귀 입구 부분만 살짝 닦아내는 정도로요. 매일 하던 습관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
처음엔 답답하고 불안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에서 3주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귀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3. 면봉, 귀이개 사용이 위험한 이유. 이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면봉, 실은 제조사에서도 귀 안에 넣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면봉 포장지를 자세히 보시면 Do not insert into 이 커넬이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먼저 해부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웨이도는 S자 모양으로 구불구불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약 2.5cm 정도 되는데 안쪽 3분의 2는 뼈로 둘러싸여 있어서 매우 딱딱하고 예민합니다. 이 좁은 통로에 면봉을 넣는다는 것은 마치 구불구불한 동굴에 막대기를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겪었던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8세 박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귀에서 피가 나온다며 응급실에 오셨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평소처럼 면봉으로 귀를 파시던 중에 옆에서 손자가 갑자기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면봉이 깊숙이 들어가면서 고막을 찢어버린 거였습니다. 고막 천공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고막의 두께는 고작 0.1mm, 종이보다도 얇습니다. 면봉 끝에 약간의 충격만 가해져도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고막이 찢어지면 청력 손실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안면신경마비나 뇌막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감염입니다. 면봉을 사용할 때마다 웨이도의 얇은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들이요. 여기에 세균이 침입하면 웨이도염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가려움증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심해지면 귀가 퉁퉁 붓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시니어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작은 상처도 쉽게 감염되고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심한 경우 악성 웨이도염으로 발전해서 뼈까지 감염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귀이개는 어떨까요? 면봉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웨이도 벽을 긁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한 귀이개 끝에 날카로운 부분이 고막에 닿으면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은 스테인리스 귀이개를 사용하시던 중에 귀 안에서 부러져서 수술로 제거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귀 입구 부분만 부드러운 수건이나 티슈로 가볍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귀 안쪽까지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4. 자가 청소보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다가 더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으시거든요.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입니다. 어제까지 잘 들리던 소리가 오늘 갑자기 잘 안 들린다면 이는 귀지가 고막을 완전히 막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를 이구전색이라고 하는데 마치 귀에 솜을 꽉 채워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이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평소보다 TV 소리를 더 크게 틀어놓고 계시다가 할머니가 이상하게 여겨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귀지가 고막을 완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귀지는 서서히 쌓이기 때문에 적응되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는 귀 안에서 울리는 소리, 즉 이명입니다. 웅웅하거나 윙윙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귀지 때문일 수 있어요. 특히 목욕 후나 수영 후에 귀지가 물을 머금고 부어오르면서 갑자기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귀 안의 불편감이나 압박감입니다. 마치 귀 안에 뭔가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 비행기를 탔을 때처럼 귀가 먹먹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는 지속적인 가려움증입니다. 며칠째 귀가 가렵다고 자꾸 긁게 된다면 이는 웨이도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이때 더 파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다섯 번째는 귀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귀지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감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달콤한 냄새나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귀 통증입니다. 귀지 자체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염증이나 감염이 동반되면 아플 수 있어요. 특히 밤에 더 아프거나 씹을 때 아프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일곱 번째는 현기증입니다. 귀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뇌의 평형기관에 영향을 주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청기 때문에 귀지가 더 잘 쌓일 수 있거든요.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참지 마시고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세요. 조기에 치료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늦어지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5. 노년기에 귀지가 많아지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귀지가 더 많아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어요. 이 호르몬들은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귀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웨이도 털의 변화입니다. 놀랍게도 나이가 들면서 귀 안의 털이 더 굵고 길어져요. 마치 코털이나 눈썹이 나이 들면서 더 거칠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굵어진 털들이 귀지를 더 잘 붙잡고 있어서 자연 배출이 어려워지는 거죠. 세 번째는 웨이도 피부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웨이도 피부가 유연해서 귀지를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어내는 능력이 좋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이런 자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귀지의 성분 변화입니다. 노년기에는 귀지가 더 끈적끈적하고 단단해져요. 이는 피지선의 활동 변화와 수분 함량 감소 때문인데 이렇게 단단해진 귀지는 자연 배출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제가 만난 78세 최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젊을 때는 귀 청소를 거의 하지 않으셔도 괜찮았는데 70대 들어서면서 갑자기 귀지가 많아져서 고생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더 열심히 파시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결국 병원에서 제거하셔야 했어요. 다섯 번째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시니어분들은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등이 귀지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부 약물은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거나 귀 안의 습도를 변화시켜서 귀지가 더 잘 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에어컨이나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환경이 귀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청력 저하로 인한 보청기 사용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웨이도가 막히면서 자연 환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서 귀지가 더 잘 쌓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무리하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 귀지로 인한 청력 저하 사례. 이제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귀지 때문에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80세 김 할아버지는 6개월 전부터 청력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가족들은 당연히 노인성 난청이라고 생각했죠. 보청기도 알아보고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도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비인후과에서 간단한 검사를 해보니 양쪽 귀 모두 귀지가 완전히 고막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귀는 더러우니까 매일 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일 면봉을 사용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고 단단하게 만든 원인이었던 거죠. 전문적인 귀지 제거 시술 후에
할아버지의 청력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6개월 동안 못 들었던 손자의 목소리, 새소리, TV 소리가 다시 선명하게 들렸죠. 할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다른 사례로 73세 박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할머니는 한쪽 귀가 갑자기 먹먹해지면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셨어요. 혹시 뇌졸중은 아닌지 걱정되어서 응급실까지 가셨지만 검사 결과 단순한 이구전색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귀에 물이 들어간 후 그 물이 귀지와 만나면서 귀지가 팽창해서 고막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였어요. 물기를 제거하고 귀지를 빼내니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층의 청력 저하 원인 중 약 10%가 단순한 귀지 때문이라고 해요. 즉, 10명 중 1명은 귀지만 제거해도 청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귀지로 인한 청력 저하는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적응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히 회복이 가능해요. 반면에 너무 오래 방치하면 고막 뒤쪽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노인성 난청은 대개 양쪽 귀에 서서히 오고 고음역 때부터 먼저 안 들리기 시작해요. 반면 귀지로 인한 청력 저하는 한쪽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음역대가 똑같이 작게 들립니다. 또한 귀지로 인한 경우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자성강청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마치 터널 안에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만약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해지거나 청력이 떨어진다면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간단한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7. 병원에서 하는 세정은 어떻게 다를까?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귀지를 제거할까요? 집에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먼저 병원에서는 특수한 현미경을 사용해서 귀 안쪽을 확대해서 봅니다. 마치 정밀한 수술을 하는 것처럼 모든 걸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의사는 고막의 상태, 웨이도 벽의 상태, 귀지의 위치와 단단한 정도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귀지 제거 시술을 할 때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환자분을 편안한 자세로 눕혀드린 후 특수한 조명과 현미경으로 귀 안쪽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이때 귀지의 위치, 크기, 단단한 정도, 고막과의 거리 등을 정확히 파악해요. 귀지가 너무 단단하게 굳어있는 경우에는 먼저 귀지 연화제를 사용합니다. 이는 특수하게 제조된 용액으로 귀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제거하기 쉽게 해줘요. 보통 5에서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제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제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특수한 겸자나 큐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에서 사용하는 면봉이나 귀이개와는 완전히 다른 전문 의료기구예요. 끝부분이 매우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귀지만 정확히 잡아낼 수 있고 웨이도 벽이나 고막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흡입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진공 청소기 같은 원리로 귀지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부드러운 귀지나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제거할 때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주법입니다. 따뜻한 생리식 염수를 특수한 압력으로 분사해서 귀지를 씻어내는 방법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로 맞춰야 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6세 정할아버지는 귀지가 너무 단단하게 굳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가 어려웠어요. 마치 시멘트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며칠에 걸쳐서 귀지 연화제를 반복 사용한 후에 조금씩 제거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총 3번에 걸쳐서 시술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방문에서는 연화제만 넣고 귀지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큰 덩어리들을 제거했으며 세 번째 방문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귀지 제거가 집에서 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성입니다. 의사는 정확히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또한 만약 시술 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약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거나 소독약을 발라주기도 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시술 후 2에서 3일간은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려워도 절대 파지 말라고 당부드리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합병증 예방입니다. 혹시 시술 중에 외이도에 작은 상처가 생겼다면 적절한 치료를 해드리고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도 취합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보통 1-2만 원 정도면 됩니다. 집에서 잘못 파다가 고막이 찢어져서 수술을 받게 되면 몇십만 원이 들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시술 후에 그 시원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많은 환자들이 세상이 다시 선명하게 들린다. 답답했던 게 한순간에 뚫렸다고 표현하세요. 몇 년 동안 귀가 먹먹했던 분이 갑자기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린다고 놀라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8. 올바른 귀 관리 루틴 만들기.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귀를 관리해야 할까요? 평생 건강한 귀를 유지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귀 안쪽은 건드리지 않기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우실 텐데요. 특히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2에서 3주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귀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외부 청소법입니다. 샤워나 세수 후에 부드러운 수건으로 귀 바깥쪽만 가볍게 닦아주세요. 이때 수건을 손가락에 감고 귀 입구 부분만 살짝 닦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절대로 수건을 귀 안쪽까지 밀어넣지 마세요. 세 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샤워나 목욕 후에 귀에 물이 들어갔다면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서 자연스럽게 물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때 면봉으로 물기를 닦으려고 하면 오히려 물을 더 안쪽으로 밀어넣을 수 있어요. 그냥 수건으로 귀 바깥쪽만 닦고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번째는 환경 관리입니다. 너무 건조한 환경은 귀지를 딱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적절한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체크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비인후과에서 귀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귀지가 자주 쌓이는 분들은 더 자주 체크받으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증상 인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 청력 저하, 이명, 먹먹함, 가려움, 통증 등이 나타나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으세요. 조기에 치료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들이 늦어지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귀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약물 관리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특히 일부 항생제나 이뇨제, 아스피린 등은 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보청기 관리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보청기를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세요. 또한 보청기를 빼고 귀가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으면 서로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관리법들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귀 건강에 대한 놀라운 진실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귀 청소 습관이 실은 귀를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귀지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만든 완벽한 보호막이라는 것을, 매일 파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외부만 가볍게 닦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과한 청결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귀도 적절한 관리가 중요해요. 우리 몸을 믿고 자연의 힘을 믿어보세요. 분명히 더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의 가족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여전히 매일 귀를 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시니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